18세기 초 영국 런던의 번화한 거래소, 카페 안입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종이 조각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이자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우주의 질서를 세운 인물이지요. 하지만 그런 그도 결코 풀지 못한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수학적으로 풀어냈던 이 불세출의 천재는 300년 전 영국을 휩쓴 거대한 투기, 광풍 속에서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비참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소위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인 포모의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개미 투자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기의 투자자였던 과학자가 있다라는 제목을 통해 영국 조폐 국장이자 인류 최고의 지성을 파멸로 몰아넣은 남의 회사 버블 사건을 추적합니다. 천재가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300년 전의 광기가 어떻게 지금의 코인과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18세기 영국 주식거래소는 공식적인 거래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런던의 커피하우스에서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매매를 진행하던 커피하우스 풍경이 당시 거래의 중심이었습니다. 왜 커피하우스가 거래소였을까요? 당시 런던에는 커피하우스가 유행이었고 개수도 수천 개나 되었습니다. 1페니만 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페니 대학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계층을 넘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증권 거래자들이 모여 대면하면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던 장소로 기능했습니다. 뉴턴은 조폐국에서 화폐 위조 단속과 화폐 개혁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 회사는 영국 정부의 막대한 국가부채를 떠안는 개가로 남아메리카와의 독점 무역권을 부여받고 정부로부터 주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권리를 얻어냅니다. 남의 회사는 국채를 전액 인수해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포장되어 일반인에게 주식 매수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 뉴턴은 금융과 통화 구조를 잘 아는 인물이었고 그의 생각으로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조건이 큰 투자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1720년 영국, 바다 너머 남미와의 무역 독점권을 가졌다는 남의 회사, 영어로 South Sea Company의 주식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뉴턴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화폐를 관리하는 영국 조폐국의 책임자로 누구보다 냉철했습니다. 그는 남의 회사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50에서 200파운드 사이에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랐고 300에서 400파운드 구간에서 익절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뉴턴의 투자를 추적해보면 그는 남들보다 빨리 초기에 남의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자 수학적 감각을 발휘해 내재 가치보다 비싸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거품이야. 그는 7,000파운드의 수익을 올리고 아주 영리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 완벽한 투자였습니다. 투자 수익 역시 2026년 2월 기준의 환율로 따져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20억 원 가까운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멈췄다면 그는 경제적으로도 승리한 천재로 기억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오명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뉴턴이 주식을 팔고 나온 뒤에도 주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턴이 팔았던 매도가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던 주가는 다시 500, 70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 뉴턴의 멘탈을 흔든 것은 차트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뉴턴의 이웃들이 술잔을 높이 들며 돈다발을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뉴턴의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나보다 멍청한 놈들이 부자가 되다니. 뉴턴의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팔았는데 한 달 뒤 1억이 됐다고 칩시다. 게다가 평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게을렀던 옆집 철수가 그 코인을 계속 들고 있다가 람보르기니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뉴턴이 그랬습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인 자신이 판단한 거품이라는 진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장은 미쳐 날뛰었고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나만 거지 된다고 생각한 뉴턴은 결국 상투를 잡게 됩니다. 주가가 최고점에 이르기 직전인 1720년 여름, 그는 자신이 가졌던 전 재산을 털어 남의 회사 주식을 다시 풀 매수합니다. 과학적 원칙도 조폐국장의 냉철함도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뉴턴이 700에서 800파운드 언저리에서 매수하고 나서도 주가는 우상향했습니다. 한때 주가가 1000파운드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만족스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당시 남아메리카는 유럽의 해상 패권을 쥐고 있는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영국 정부가 남의 회사에 무역 독점권을 주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문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아연 실색했고 실제로 남의 회사 역시 아무 권한도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주가가 미친 듯이 떨어지며 순식간에 400파운드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뉴턴은 손절을 시작했고 손실은 2만 파운드로 현재 기준으로 거의 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천재를 무너뜨린 상대적 박탈감은 포모라 부르는 소외공포증이 원인입니다. 포모증후군은 소외공포증을 줄인 말로 자신만 세상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뜻합니다. 남을 따라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내재한 특성입니다. 오늘날에도 미디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가 발달하면서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 벼락거지, 신세에 분노하고 젊은이들은 영영 집 살 기회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영끌과 비투에 뛰어듭니다. 자산 가격이 한층 상승해 주리니, 코리니, 불이니가 유행하자 포모는 자산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포모가 사회 전체적으로 넘쳐날 때 비이성적 과열이 되어 버블을 양산합니다. 18세기는 광기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남의 회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런던 거리에 붙은 황당한 사업 공고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눈을 뒤집어 놓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집단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믿었습니다. 묻지마, 투기와 유령회사가 난립했죠. 은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연구하는 회사, 바다에서 보물을 건져 올리는 회사, 심지어 엄청난 이익을 낼 것이라며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상장을 해도 투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업 모델도 없이 화려한 이름만 내건 잡코인이나 테마주 열풍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뉴턴은 위대한 수학자였지만 군중심리를 계산해 낼 수 없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물리적 법칙은 알아냈지만 인간의 욕망이 뭉쳐서 만들어내는 군중심리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탐욕의 광풍 속에 몸을 던진 뉴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벼랑 끝이었습니다. 남의 회사의 주식이 폭락할 때 조폐국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절망하고 있는 뉴턴이 보입니다. 투자에 있어 거품은 소리 없이 찾아와 굉음을 내며 터집니다. 1000파운드를 넘었던 주가가 200파운드 아래로 떨어지는 데에는 몇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뉴턴이 잃은 돈은 영국 해군의 주력 전함 수척을 건조할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조폐국장이었던 그가 국가의 화폐 가치는 지켰을지언정 자신의 주머니 가치는 단 한순간의 광기로 날려버린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뉴턴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내뱉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남의 사우스시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었고 집안에서 그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에게 남겨진 주식 투자 실패의 상처는 그만큼 깊고 수치스러웠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뉴턴보다 나은가요?
뉴턴의 이야기는 300년 전의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최근의 암호화폐, 광풍과 주식시장의 폭등 등은 뉴턴의 당시와 묘하게 오버랩됩니다.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고, 이름도 모르는 기술에 전 재산을 걸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환상에 빠져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돈 번 자들의 무용담, 그리고 뒤늦게 참전한 똑똑한 사람들의 파멸까지. 뉴턴이 빠졌던 그 함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 그는 우주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욕망이라는 인간의 법칙 앞에서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뉴턴의 초기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멸의 직전을 걷고 있습니까? 뉴턴의 실패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는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에 쫓겨 이성을 버리는 그 순간에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학의 승리자였으나 투자의 패배자였습니다. 인간의 광기는 300년이 지나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성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